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이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말하면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 핵 문제가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게 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말하면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도 않고, 또 마침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즉 중국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미국 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말하자면 방침을 세워놓고 그걸 추진할 겁니다. 아마 2월 말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말하자면 북폭에 의한 이 북한 핵시설 파괴, 이것은 옳지도 않고 또 마침 미국이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게 되면 중국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히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말하자면 중국의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 또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 우리 남한, 일본, 대만도 또 핵무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요, 또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 핵무기를 보유한 이 북한은 중국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중국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요, 이 북한 내 친중 세력을 말하면 움직여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중 정권을 들어서게 해가지고 말하면 핵무기를 없애고 그리고 북한이 말하면 중국에 예속되게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가히 조장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진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말하면 미국한테 또 몇 개 나가지고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고 계속 있게 되면 만약에 있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이 친중 정권을 들어서게 해가지고 핵무기 없애고 만약 북한을 중국을 예속시키면 우리는 만약 민족은 진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즉 현재의 휴전선이 아니라 준국경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즉 통일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하면 남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70년 동안 통일 안 된 이거를 어떻게 갑자기 통일한다는 거냐? 이래서도 통일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통일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유로?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수 진영은 통일 비용과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통일 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해서 말하자면 통일을 반대합니다. 즉
통일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 아니냐. 또 통일되면 또 북한에 없는 사람들 쫙 밀려오면 우리 남한이 엉망이 되고, 우리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또 이 사회적 안정도 다 지금 뭐 파괴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합니다. 진보 진영 사람들은요, 현 단계에서 통일을 한다면 우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건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반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반대로는 전부 다 허구적이거나 또는 부당한 겁니다. 통일 비용요, 저 장기표가 분명하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통일 비용요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 동서독처럼요 완전히 그냥 동독과 서독을 거의 그냥 뭐 조기에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북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저는 말하자면 이 현재의 이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몇몇 이 출입처를 만들어 놓고 북한에 가거나 남한에 올라가면 다 신분증 검사하고 체류 기간 정해놓고 다 이렇게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북한 말하자면 비용이 별도로 안 들고 남한 내에 말하자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저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별로 안 드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은 동시에 통일 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 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할 일은 없다.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통일 비용과 통일 후의 그 혼란을 걱정해서 통일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흡수 통일 반대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요 말하자면 이 빈곤과 공포에 시달려서 못 살아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른바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온 사람 하더라도 3만여 명이 되지만 지금 이 러시아나 중국에 지금 흩어져 북한에서 탈출해서 가 있는 사람들이 약 한 20-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만약 나라 밖으로 탈출을 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경우 남한에 오면 누가 뭐 잘 살게 해주려고 뭐 대기하고 있습니까? 또 남한에 왔다고 해서 또 뭐 아주 살기가 편합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그 굶어 죽지 않으려면 또 잘못하면 또 처형되지 않으려면 북한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이 북한 정권에게 오히려 민족적인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 환상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면 말하자면 내세우는 그럴듯한 논리는 뭐냐? 당장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평화 공존하면서 말하자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을 유도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좀 발전하고 또 사회도 안정되게 한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즉 개혁 개방을 유도해서 북한 사회가 소프트 랜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또 통일 후에 혼란도 없고 또 남북 간의 위화감도 갈등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래 통일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요. 이거는 전혀 북한 정권의 속내를 모르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은요.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요. 이 7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해가지고 지금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지금 말하자면 군사력에서는 거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아예 미국만큼 안 되지만 어쨌든 G2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걸 못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에요. 상하이의 포동 지역을 시찰을 하고, 야, 여기 뭐 천지개벽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1년입니다. 2001년. 그 전에도 개혁 개방의 필요성은 얼마인지 북한이라고 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김정남이 김정일의 큰아들이요. 큰아들한테 권력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이제 김정은이한테 승계한 이유가 김정남이는 북한을 개혁 개방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한테 밑보여가지고 많이 권력 승계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부터 아주 북한은 개혁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유화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이 말하면 흘러들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개혁 개방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마치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작년 연말이 아니죠. 작년 초,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핵 경제 말하자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고 이제는 핵무력은 좀 중단하고 경제에 주력하겠다 하는데요. 이것은 핵무기 보유로 말미암은 국제적인 제재를 좀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지 북한은 근본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 이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오히려 해야 제재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하지 않는데, 개혁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는 계속 낙후되어 있고 또 북한 권력은 계속 말하자면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습니까? 즉 북한의 소프트 랜딩을 기다려서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실체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통일 비용 걱정, 통일 후의 혼란 걱정, 흡수 통일 반대론,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남한 중심의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말씀을 듣고 한번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약에요, 근데 거꾸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미국도 중국도 현상 유지를 바랍니다. 특히 중국이 말하자면 남북 분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지원한다면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미국은 덜 싫어합니다. 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은근슬쩍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좋아하고 또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 시간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이 무방입니다. 이 한미 간에는 아주 오랜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먼저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계속된다면 중국 당신네들한테, 미국 당신네들한테 좋을 게 없다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죠. 또 한국, 일본, 대만도 또 핵무기 보유하게 되죠. 중국 경제 발전에도 어려움이 있죠. 또 핵무기 보유한 북한은 또 미국 편에 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중국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서 말하자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또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자면 남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 한반도의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분단해가지고 살 겁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민족 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민족 통일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엽시다. 이걸 제안해야 됩니다. 무슨 일상가족 만남이라든지 또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긴장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 이걸 딱 제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북한 동포들에게요. 통일 메시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 통일해서 함께 잘 삽시다. 우리가 통일을 하면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통일에 말하자면 남한 중심의 우리 통일에 말하자면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사자회담을 저는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사자회담을 해가지고 이걸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북한이요, 북한 정권은 굉장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에요, 만약 이 통일 분위기가 진작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열렬히 통일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데 김정은 정권이 계속 만약 통일을 반대한다면, 또 통일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이 김정은 정권은 북한에서도 고립되고 또 남한에서도 말하자면 고립되고 또 한민족 전체로부터도 고립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북한 정권은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반대하다가 말하자면 축출될 것인지,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마지못해서, 즉 속으로는 싫더라도 이 통일 분위기에 동조하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조할 경우에 우리 남한은 말하자면 통일이 되면요, 말하자면 이 김정은, 즉 북한의 고위층 핵심 세력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을 엄청나게 말하자면 탄압하고 생지옥으로 만드는데 따른 그 책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 북한의 말하자면 권력의 핵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망명해서 살 수 있는 저는 자금도 충분히 저는 지원할 것을 저는 내밀하게 저는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 망명을 하든가, 안 그러면 계속 버티다가 축출당하든가, 저는 이런 상황을 저는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그 다음에 또 이 만들어내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중국이 만약에요, 딱 북한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계속 핵무기를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북한을 개혁 개방하지 않은 데 따른 이 경제적인 낙후, 군사력의 약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말미암아서
북한 인민들이 말하자면 굶어 죽게 생겼지 않느냐. 만약 이런 상태를 김정은 정권이 지속한다면 우리 중국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국교까지도 단절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요, 북한 인민들이요, 김정은 정권 저거 계속 핵무기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김정은 정권이 망명을 하든가 안 그러면 축출되든가 하는 걸 오늘 유도해내야 됩니다. 이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특히 이 땅에 자칭 저는 뭐 진보라고, 그 사람들 전혀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진보 행세는 수구적 진보일 뿐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 정권 도움 줍니다. 우리는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아니면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인민의 이익은 굉장히 말하자면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인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되지, 북한 정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 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는 것,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사자회담을 제안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통일 분위기가 팽배하도록 만들어서 북한 정권이 말하자면 항복하거나 탈출하거나 하도록 해서 저는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민족 통일도 이룩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족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이루면은 우리 통일 한국은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말하자면 몇 개를 거둘 수 있는 대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요, 우리 약소국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요, 약소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력 11번째입니다. 11번째. 얼마 전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됨으로써 말하자면 3050 클럽, 즉 인구 5천만 이상 나라에서 3만 달러 이상의 나라, 이게 3050 클럽인데 7번째입니다. 7번째. 경제력이요, 총량으로 따져서 7번째고, 큰 나라들 중에서 따지면은 총량으로 따져서 11번째고, 큰 나라들 만약 선진국 대회로 따진다면 7번째인데 우리가 왜 약소국입니까? 우리가 통일하면요, 진짜 민족 웅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오히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요, 오히려 남북 공존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한반도 평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허상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진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또 민족 웅비를 위해서, 한반도에 말하면 진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고, 또 지금이야말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통일 전략을 가지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됩니다. 또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또 이렇게 만들어내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통일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민족 통일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